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최종 합의까지 갔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용각 특파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0.56포인트, 0.15% 하락한 33,042.7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4,205.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1.74포인트, 0.32% 상승한 13,017.43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부채 한도 협상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부채 한도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주말 사이 합의안이 나왔고 전날인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였던 만큼 휴장이었던 만큼 오늘은 합의안이 나온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이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경계감을 보였습니다. 이는 합의안이 나왔지만 다음 의회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 31일 의회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경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메카시 의원의 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칩 로이 의원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칩 로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진행자에게 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다시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 교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파들은 메카시에게 불신임 투표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연준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63%로 봤습니다. 한편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늘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특파원이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서 1조 클럽은 사상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열풍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며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99% 오른 401.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시총이 9,919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7% 넘게 급등하면서 한때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1조 달러 클럽 가입은 물론이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알파벳, 아마존에 이어서 세계 시가총액 6위 기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GPU가 인공지능에 필요한 방대한 연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급격하게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초만 해도 15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루에만 24% 주가가 치솟는 등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어느새 40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JP모건과 바클레이즈를 비롯해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50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투자자인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이 올해 엔비디아의 추정 매출의 25배로 거래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젠슨 왕 CEO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포럼에서 AI 덕분에 모든 사람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의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젠슨 황은 새로운 컴퓨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 컴퓨터에 대고 말하기만 해도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고 원하는 기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집값이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S&P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주택가격이 8개월 만에 반등했었는데요.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해서는 0.4%,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7% 올랐습니다. 2월에는 전년 대비 2.1% 상승이라는 큰 폭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3월에는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통계에 대해서 크레이그 라자라 S&P 다우존스 지수 디렉터는 2월에 보인 집값 상승이 3월에 가속화되었다며 2달 동안 가격 상승이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월의 수치는 2022년 6월에 시작된 집값 하락이 끝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계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월 주택 지표는 사실상 올해 초 또는 지난해 말에 이루어진 구매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밤에는 주택 지표와 함께 또 컨퍼런스 보드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현지 시간으로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였던 99보다는 높았지만 직전월 수정치인 103.7과 비교하면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소비자 약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아 매달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지표인데요. 이를 통해 시장의 소비 심리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 향후 여건에 대한 기대감 등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소식인데요. 현기차의 도난 사고가 미국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이른바 현대차와 기아차 훔치기가 유행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쉽게 훔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SNS상에서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로 10대 청소년인 절도범들은 기아차를 훔치고 SNS에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 훔친 차량을 자랑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도난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위 기아 보이즈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기아차를 훔치는 것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현대차, 기아차 차량 도난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뉴욕시 경찰국장은 뉴욕시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현대 기아차 차량 100대가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한 달에 10건 안팎이던 수치가 12월 들어서는 1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현대 기아 차량이 범죄 주 타깃이 되는 이유는 엔진 이모빌라이저, 즉 자동차 절도 방지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쇠 없이 차량의 문을 열더라도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 같은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쇠가 없어도 창문을 깨고 범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에 지난 2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도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차량도 있고 이 업그레이드를 한 차량도 도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차주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도 지난달에 스포티지를 도난당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현대차와 기아의 800만 대 정도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한 차량은 7%에 불과합니다. 이에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18일 집단 소송 피해자들과
합의금 약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도난 방지 장치를 구매할 때 최대 300달러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들 살펴봤습니다.